그러면 저희는 이제 상담 기다리는 동안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관련에 대한 진단검사 명령에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등 요즘 뉴스에서 구상권 청구 이런 헤드라인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 법령 주제는요. 바로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소송 쟁점은입니다. 먼저 조 변호사님, 구상권이 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구상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원래 지급해야 될, 내가 다른 사람이 지급해야 될 돈을 내가 대신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돈을 지급하였으니 달라라는 권리가 구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번 건에 비춰보면은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가 커졌고 그 피해 때문에 국가가 각종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했어요. 그러면은 지침을 어겨서 피해를 키운 사람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분들의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을 내야 되는데 국가가 이를 부담했으니까 국가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이 검사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환자 부담 비용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나 의료체계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초기에는 일부 비용을 부담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코로나 치료에 대한 비용에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이제 코로나 입원 진료비로 이제 내외국인 15,132명에게 총 695억 원이 소요가 되었고 이는 나눠보면 1인당 약 4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었던 걸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갑자기 검사 치료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나선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찌 된 일인가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사랑제일교회에 물어 수십억 원대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네. 개인이 아닌 단체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는 사랑제일교회의 코로나19 확산에 고의 및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사랑제일교회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지인 것이죠. 교회가 신도들을 상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을 권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저해 행위가 있었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의 진료비 예상 총액이 65억 원이 넘고 그중 공단 부담금만 55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이 부담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 청구를 하는 형태로 돌려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한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등 책임 범위에 따른 배상액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뿐만 아니라요.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도 뿔이 잔뜩 났습니다.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장외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소송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요즘 이게 굉장히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예. 이제 이런 문제를 전체 교회의 문제로 보거나 뭐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거는 이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 일부 교인, 특히 이제 방역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로 인해서 문제를 키운 일부 교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피해 발생과 해당 방역 방해 행위 간의 그런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피해액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인의 층에 따르면은 이제 8월 12일부터 이번 9월 12일까지의 이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달 매출액 이 방역 방해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매출액과 비교해서 해당 그 차액에 대해서 손해를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계신데요. 네. 이제 아마도 이제 소송을 당하는 쪽에서는 뭐 방역 방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뭐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일부 교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동동선을 거짓으로 밝힌 확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확진자에게 구상권이나 손해배상 중 어느 것이 좀 더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사실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이나 사실 청구 원인과 법률적 원인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그 거짓으로 동선을 밝힌 확진자의 이제 책임져야 될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했다. 네. 그 돈을 달라 하면은 구상권이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지급한 돈으로 인해서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했다. 이러면 손해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압박이 심하다 이런 거는 구분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통상적으로는 청구 원인을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네. 이제 둘 다 청구 원인이 있다 해가지고 청구를 둘 다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청구 원인이 두 개라고 해서 네. 돈을 2배를 달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현상은 하나인데 관점을 두 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쉽게 표현하면은 일단 뭐 하나만 걸려라 이런 의미로 일단은 보통은 청구 원인을 여러 개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청구 원인이 구상권인지 손해배상인지가 아니라 아까 임주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위반죄 행위와 국가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가 이제 그 입증 여부가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입증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금액이 달라질 거거든요. 네. 구상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 국가와 이 개인 간의 소송에서는 이런 게 가능할지 몰라도 만약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에서는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이러한 증거 자료를 다 수집하려면은 일단은 물적, 인적 자원이 되질 않기 때문에 소송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이런 류의 소송은 원고가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설명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이게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동동선을 거짓으로 밝힌 제가 방금 여쭤봤죠. 다른 질문 드리기 죄송합니다. 자, 개인이 아닌 특정 단체 코로나19의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방역 방해 행위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우리도 연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또 진척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결국 이만희 총 회장에게만 소장이 송달된 상태에 좀 머물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네. 좀 이제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 보시긴 답답하겠지만 어느 정도 소송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이제 몇 달에서 뭐 몇 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형사 고발에 이어서 구상금 청구 소송에도 나서고 있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에 있고요. 또 추석과 10월 3일 개천절의 집회 예고 등 방역에도 많은 변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모두들 정말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부터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